안녕하세요. 지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전문위원 정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곳에 오면서 한 기사를 봤는데요. 부자와 부자 가문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읽었어요. 부자와 네, 부자와 부자 가문의 차이점. 우리 위원님들은 부자를 원하세요? 아니면 부자 가문을 원하세요? 부자 가문이 좋겠죠. 그렇죠. 빙고.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자는 많은데 부자 가문 뭐 3대, 4대, 5대 이렇게 간 부자들은 알고 있으신 거 혹시 있나요? 국내에서? 많죠. 아, 네. 예를 들어서 제로라드, 일단 삼성과 뭐 네, 삼성가 대표적으로 네, LG나 LG, 현대 네. 네, 그죠. 근데 그렇게 되는 분들은 저희 5천만 인구 중에서 얼마나 될까요? 아주 초극소수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이 부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자 가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이 바로 그건데요. 제 그 키워드가 성장과 절세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개인으로만 있으면 부자로 끝나는 거지만 법인으로 가시면 뭐가 될까요? 부자 가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이래서 그렇게 될 수가 있구나 하고 또 알게 되십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요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비교, 그 다음에 두 개인과 법인의 세율 비교 이게 또 중요하겠죠. 많은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이 세금 때문에 법인 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두 분은? 세금 때문에 네. 법인도 안 된다는 분이고.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제가 매일 만나는 이제 대표님들 중에 한 분이 개인 사업자예요. 저는 개인 사업자 대표님, 법인 사업자 대표님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봬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이 특별히 성실신고 하시는 분들 세금을 1,000만 원에서 2억, 3억까지 내세요. 어마어마하게 내시죠. 그러면 세금을 얼마를 벌길래 2, 3억을 내시냐.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내요.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세금이 따따블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부자 가문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세금을 내다가 부도 내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세금 내느냐고 운영 자금이 없으시는 거예요.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세율을 비교해서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그런 비법을 알려드리고요. 또 개인 사업자 대비 법인 사업자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우리 대표님들이 안 가시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아시죠? 근데 그런 이유들을 또 짚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또 제대로 하실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에 이제 되셨을 때 실제 세금 비교를 직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오늘 다 안 되실 것 같아서 시간이 되는 대로 이거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2탄으로 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 이걸 보시면은요. 개인 사업자는 개인 기업주가 기업 경영상의 권리, 의무 그런 것에 주체가 돼서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기업을 우리 개인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이제는 경영 주체가 법인이 되는 거죠. 기업의 조직 형태를 개인 사업에서 법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같이 계신 세 분은 개인 사업자를 법인 사업자로 이렇게 전환해 주시는 거를 좀 해보셨나요? 한 번도 안 해보셨고요. 네. 그리고 여기 우리 경영지도사님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자 하나 냈고 법인 사업자 하나 냈고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해보신 거죠? 네. 제 앞으로. 네, 네. 그거는 이렇게 쉽죠. 내가 다 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거의 3년 동안 거의 매달 이제 개인 사업자를 만나서 법인 전환을 해드리거나 법인 신설을 또 해드리거든요. 그럴 때 대표님들하고 이 의사결정이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드세요. 왜냐면 이 개인 사업자가 밑에 이제 제가 설명을 써놨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 주주가 되어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으로 봐요. 그러니까 대표님들한테 이게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가시면 내 맘대로 못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인격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일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제일 어려워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쉽게 또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인 전환을 위해서 상법, 세법 등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규정에서 또 요구하는 재반 절차를 수행해야 돼요. 근데 대표님들이 이걸 다 하자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뭐만 하면 될까요? 의사 결정만 딱 하시면 됩니다. 내가 법인으로 하겠다라는 결정만 하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알아서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개인 사업자는 모든 거 이제 대표님이 다 하셨지만 법인으로 가시면 그런 조직 형태가 나눠져서 법인의 가장 중요한 거는 주주와 임원이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삼성도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최대의 주주가 오너인 경우가 이제 대표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은 법인을 하시면서도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조금 이제 다르게 별개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비교가 있어요. 여기에서 개인 사업자 보시면 설립 절차하고 비용 했는데 우리 위원님 개인도 해보시고 법인도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개인은 설립하실 때 비용이 얼마 드셨어요? 기억나세요? 개인 사업? 빵원. 예. 법인을 또 해오시면서 법인은 얼마 드셨어요? 비용이? 법인은 130인가 뭐. 그쵸. 서울에 하셨어요? 아니면은, 서울. 그쵸. 네.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서 또 등기 비용이 조금 다릅니다. 네. 그런 것도, 또 자본금에 따라서 등기 비용도 달라지니까, 그런 거는 대표님들이 이제 의사만 결정을 하시면 저희, 또 법무 쪽에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개인 설립하실 때 비용이 이제 안 든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사업의 책임성과 신뢰도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한 위험을 누가 책임진다고요? 사업주가 무한 책임을 집니다. 개인은 본인이 이익 발생하는 것도 다 가져가지만 이 잘못되는 것도 리스크에 대한 책임도 개인 사업자님이 다 지게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법인은 어떻게 돼요? 주주나 출자나 또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가지게 되고 개인 사업자에 비해 대외 신뢰도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제 정책 출연 자금에서도 개인보다 법인이 훨씬 사례가 더 많고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계속성이 있죠. 대표자와 사업장의 이제 일치가 되는데요. 법인 사업자는 대표자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표자 법인은 다르다. 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금 조달 이익 분배 여기 보시면 자본 조달에서 개인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죠. 한계성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사용하는 데는 또 그에 반해서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인으로 가시게 되면 주주를 통해 자금 조달이 어느 정도 더 수월하죠. 그리고 그 자금도 더 그 크기가 또 달라지죠. 예, 그래서 개인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주주를 여러 명 둬서 자금 조달을 할 때 더 훨씬 수월하고요. 또 투자를 받을 때도 개인한테 투자하기보다는
투자하시는 분이나 단체가 법인에게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런 자금 조달하는데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익 분배는 배당을 통해서 이익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익 분배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전략이 있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로 하시게 되면 많은 세금을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는 자산평가인데요. 여기 보시면 시가라고 해서 실거래가 있죠. 네, 실거래가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 법인은 비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가치,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요게 이제 또 저희가 또 전문가의 그런 손길이 필요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님들께서 많이 생각하실 때 좀 혼자 다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인은 문제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좀 말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세율 비교가 있어요. 여기 잘 보이시나요? 네. 개인사업자는 세율이 과세 표준이 1,200만 원일 때는 6%의 세금이 이제 세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는 15%, 그리고 4,600에서 8,800만 원 이하는 24%. 네, 그리고 8,800에서 1억 5천만 원 이하는 35%.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포션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35%대 세금이 되게 많고요, 세율이. 그 다음에 1억 5천에서 3억 이하. 여기 성신실고 하시고 세금을 좀 많이 내시는 분들은 또 여기 38% 구간에서 계신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억 원에서 5억 원 이하. 40%. 요게 또 이제 얼마 전에 신설된 구간이에요. 그리고 5억 원 초과는 42%. 42%면 지방세 10%에서 4.2% 하고 그러면 46.5% 2%에다가 건보료하고 국민연금을 개인사업자는 다 내시잖아. 100%. 그러니까는 5억 원 초과하게 되면 50%. 그러니까 거의 38% 구간에서도 이런 준조세 성격의 우리가 사대보험을 이렇게 포함을 시키시면 50%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익을 뭐 한 3억 이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절반은 세금으로 내시는 거기 때문에 세부담이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법인 사업자는 2억 원 이하는 10%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2억 원에서 200억 이하는 20%. 법인도 여기 구간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2억 원에서 200억 원 이하. 그리고 요게 이제 새로 얼마 전에 생긴 건데 200억 원에서 3천억 이하는 22%. 그 다음에 3천억 초과되는 건 25%. 그래서 법인세율이 또 증가가 됐다고 해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해당이 좀 안 되시고요. 3천억 이거는 과세 표준이 이렇게 초과할 때 25% 구간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여기 보시면 개인 사업자 대비 법인 사업자의 장단점이에요. 저희가 이제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 만나면 이 부분을 제일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또 개인 사업자 대표님이 요거 가지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내가 세금 나다가 세금 내려고 사업하는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법인으로 가셨을 때 법인 사업자의 제일 큰 장점이 동일한 소득 금액에서 법인세를 부담을 하게 돼서 굉장히 현저하게 낮다는 거죠. 그리고 세금 이연을 또 법인세는 시킬 수도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요렇게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4대 보험도 개인 사업자 경우 이제 대표님은 지역 가입자로서 100% 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인 사업자는 직장 가입자로 50%만 법인에서 부담하시고 대표님은 또 50%만 하시기 때문에 좀 그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자체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당 소득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이제 배당 소득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법인에서는 배당 소득을 하고 또 배당 소득을 통해서 소득세 부담을 또 이렇게 이전을 하면서 부의 이전도 또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부자와
부자 가문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부자는 나 혼자 부자지만 우리 대표님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어떤 건지 말씀 이렇게 여쭤보면 다 이렇게 우리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자녀들한테도 이 부의 이전이 돼야 되는데 개인은 오로지 이제 대표님께서 혼자만 1인만 이 세금을 다 부담을 하시고 또 이거를 뭐 이런 게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한 해 동안 일하시는 거는 대표님이 혼자서 다 가져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부담도 훨씬 늦은 세율이 적용이 돼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배당을 통해서 저희가 자녀들한테 자금 출처도 확보하고 요즘 이게 좀 돈이 많으신 재력가 분들을 만나면 이 PCI 시스템을 가장 좀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다가 뭐 금고를 뭐 회사도 금고를 많이 저희가 가면 보게 되는데 그런 거에서 이제 현금도 어떻게 이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출처가 또 소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녀의 자금 출처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는데 법인은 이 배당을 통해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제가 여기 가로에다가 적어놓은 거 상법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불균등 배당이 가능합니다. 일명 이제 차등 배당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차등 배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도 미리미리 이렇게 부에 이전을 해서 부자 가문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저희가 또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전략적으로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또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종 절세안이 있는데요. 저희가 또 컨설팅을 통해서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카드들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대표님들을 만나면 개인 사업자로 있기보다는 법인 사업자로 가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면에 또 법인 사업자의 단점이 있죠. 그거는 바로 제일 첫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가지급금 문제예요. 법인 사업자의 가장 큰 단점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내 돈 내 맘대로 못 쓴다. 이거를 제일 얘기를 하세요. 근데 자금 인출이 자유롭지 않은 대신에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이렇게 대표님들이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또 방법을 좀 대표님들한테 알려드려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세무사님들도 또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안을 해드리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내 자금을 좀 마음대로 못 쓴다 이런 문제는 조금은 좀 마음을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부담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법인이 아무리 잉여금이 많아도 이는 법인의 돈이지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또 잘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를 인출하려면 고율의 이제 소득세율을 부담해야 대표자가 가져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아까 장점에서 배당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하면 이 세부담을 좀 더 낮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매출 누라 이렇게 제가 발음이 조금 그랬는데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 현금 매출을 누락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즘 개인 사업자는 어떠신가요? 전자세금 계산서 다 발행하시죠. 네, 그리고 개인 사업자도 개인 사업자 통장을 쓰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도 현금 매출이나 이 들고 나는 거를 누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을지로에 어떤 개인 사업자 대표님을 만났는데 그곳이 개인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이 1억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출 증빙이 이렇게 나간 돈의 증빙을 할 수가 없어가서는 대표님의 가지급금으로 이렇게 놨던 경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이제 성실신고 제도가 될 때부터 이제 성실신고를 하셨던 곳이거든요. 굉장히 잘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표님들께서 개인 사업자여도 이렇게 이제 그 영수증 없이 함부로 이렇게 돈을 가져가실 수 없다는 좀 그런 것들은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세액공제 불가능. 부가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연간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신에 이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좀 적절히만 요거를 나눠서 잘 사용을 하시면 많은 법인사업자로서 내가 자금을 마음대로 못 쓴다는 그런 부담을 조금은 더 덜어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제가 다음에 말씀을 이제 좀 더 자세히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 계신 세 분은 영어권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그죠? 영어권에 대해서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할 때 네. 영업권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영어권이 제가 2017년도에 했을 때는 이제 그 기타 소득세로 해서 80%가 비과세 됐어요. 근데 작년에는 70% 비과세, 올해는 몇 프로죠? 60. 네, 올해는 60%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영어권을 5억, 10억 이렇게 너무 많이 받으면 이제 기타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요즘 제가 최근에 해드린 거는 한 1억에서 2억 사이?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또 세금에 대해서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드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1억에서 2억 사이는 대표님이 일단은 먼저 이제 세금 다 기타 소득세 내시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는 대표님이 5년간은 좀 그 한도로 이제 빼실 수 있는 돈이 또 생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권에 대해서 제가 또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배당에 대해서 세금 예시를 들었는데요. 당초 이제 종합소득세 계산은 복잡한 계산 과정 통해서 계산됨이 원칙이나 이제 저희가 좀 단순화를 시켜서 제가 요거를 이제는 한번 저희 세무사님과 해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가정을 이렇게 대표자의 2018년 근로소득금액 1억, 배당의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자녀 1, 2는 배당의 다른 또 소득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계산 편의를 위해서 대표자의 종합소득세를 1천만 원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자, 대표자님은 이제 근로소득으로 해서 1억을 받으시는데 이제 그 배당 소득도 1억을 받으시면 종합소득 금액이 이제는 2억에서 종합소득 공제 1,000만 원 하시고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이제 1억 9천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는 이제 세율이 38% 구간이 됩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한 5,28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1억을 3명에게 이제 나눠서 배당을 했을 때 여기 대표자님은 세금이 이제는 3,410만 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 1은 미니멈 4,430, 그 다음에 자녀 2 이제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260만 원. 그래서 토탈 요게 해서 한 4천만 원이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종합소득세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세금이 한 1,000만 원 정도는 더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실제 세금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요. 그 세금 소득이 이제 1억 원일 때, 2억 5천일 때, 4억 원일 때 이렇게 했어요. 사업소득 금액이 이렇게 다르게 나왔을 때 종합소득세랑 또 과세 표준 여기 다 다르게 해서 이렇게 적응을 해보면 개인 사업자였을 때는 종합소득세가 이제 거의 1억 원이 되면 총 납부할세는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1,826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2억 5천일 때는 7,800, 거의 7,900만 원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억 원일 때는 1억 4,300. 제가 올해 만난 대표님 중에 두 분이 여기 4억 원 이상이 되셨어요. 그래서 거의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 세금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너무나 원하시더라고요. 법인으로 가서 절세하시는 것들을. 그래서 당연히 좀 그렇게 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고요. 법인 사업자 이제는 각 사업 소득 금액별로 이 세액을 보시면
대표자 연봉 소득금액 50%로 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 소득금액에서 대표자 연봉을 빼서 이제 소득금액을 했는데요. 여기 케이스 1하고 2하고 3하고 나눠서 제가 요 사업 법인세하고 종합소득세 또 총 납부할 세액을 이렇게 이제는 비교를 해봤어요. 각 사업연도 소득이 이제 5천만 원이다. 이게 이제 대표자 연봉을 5천만 원. 그러면 이제는 총 1억 원에 이제는 개인 사업자 할 때는 총 1억 원의 순수익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법인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50대 50으로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법인세는 이제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550만 원 되는 거고, 종합소득세는 540만 원. 그러면은 이제는 1,000만 원 정도 납부할 세액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 보시면 개인 사업자일 때는 어땠어요? 1억 원일 때? 여기서 1,800만 원 됐었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730만 원 정도가 절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케이스 2에서 보면 총 2억 5천의 수익이 있을 때 50대 50으로만 나눠도 이렇게 되는데 이제 소득을 좀 더 이제 배당으로 좀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녀 1, 2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이 소득을 절세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 2억 5천에 이제는 예를 들어 케이스 2에서 보면 법인세를 이렇게 다 안 내셔도 되는 거죠. 아니, 법인세는 이렇게 내더라도 이제 대표님의 이제 소득하고 나중에 이제는 자녀들한테 부의 이전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아까 차등 배당은 이 법인세를 내고 나서 이제 한 걸로 이제 차등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총 납부할 세액은 50대 50으로 했을 때는 4,1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아까 개인 사업자는 2억 5천일 때 세금이 납부할 세액이 7,800만 원, 거의 7,900만 원 됐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법인 사업자는 얼마를 내게 되면 4,100만 원 정도 되니까 3,700만 원이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기서 보면은 확실히 더 이렇게 낮죠. 네. 그리고 4억 원일 경우 이 개인 사업자는 종소세를 1억 4,300만 원을 내요. 네, 1억 5천 정도를 내는데 우리 법인 사업자에서 50대 50으로 이렇게 나눠서 내게 되면 8천만 원만 내면 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절세액이 6,300만 원. 직원을 한 두세 명은 더 쓸 수 있는,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는 더, 저축이나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는 자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부의 이전이 또 부자 가문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여기 그 세율 계산이, 세액 계산이. 네. 여기 보면은 아까 1억 9천에 대해서 38% 곱하면 이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산출세액이. 요게 이제는 저희가 좀 간단하게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좀 그 단순화를 시켜서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계산하셨을 때는 얼마 정도 나오셨어요? 이거 때리면 뭐 이게 7천 얼마가 나오는데 5,280로 돼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산식으로 나온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지금 케이스 3에서요? 케이스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 안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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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네. 이게 단계별로 해서 더하니까. 그렇죠. 바로 법하는 게 아니라 착각했어요. 네. 똑똑하신 분이 또 바로 앞에 있었네요. 네. 저희가 그런 또, 누진세 공제가 각 단계별로 또 있어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인 전환을 왜 할까? 이렇게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 때문이죠.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누진세율로 가서 점점 더 이제 많이 내시게 되는데, 법인세율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11% 많이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사업이 잘 되시고 이익이 많이 남는 데는 22%까지 이렇게 내시는데, 그렇게 돼도 이 46%나 거의 50% 되는 그런 세금보다는 훨씬 더 적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권 활용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영어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제가 2017년도에 이 영어권 5억을 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매년 1억씩 써요. 근데 세금 낼까요? 안 내요. 그때는 훨씬 더 좋았어요. 80% 비과세 받고 20%만 기타 소득세 내고서는 매년 1억씩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급여를 받으시냐고 그랬더니 급여 안 받는데요. 종소세 안 내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이런 거 굉장히 다 이렇게 기본만 하시기 때문에 대표님이 저한테 굉장히 감사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도 올해도 이제 60% 비과세지만 그래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뭐 간편까지 받아서 예전에는 많이 받으려고 하셨는데, 그러지 않고 요즘은 이제 좀 적정선에서 그렇게 영어권 평가를 받아서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는 이 영어권이 5년간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법인세를 또 절감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또 전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실신고, 세 번째, 성실신고 때문에 대표님들이 법인으로 가시려고 그래요. 네, 성실신고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2019년도에는 서비스업이 5억, 매출 5억이 성실신고고, 제조업은 7.5억, 도소매는 15억.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재무제표 이렇게 보시면 매출 1년 매출을 도소매 같은 경우는 14억 9,900 이런 재무제표 혹시 보셨어요? 저 여러 개 봤어요. 지금 작년도도 그렇고 그 재작년도까지 15억이었거든요. 그래서 14억 9억 9천 이렇게 계속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대표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엄청 고민이에요. 이거 사업을 조금씩 더 줄여야 된다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내가 이렇게 줄이려고 그러면 매출이 급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늘리려고 하면 그건 좀 힘들잖아요. 그래도 내가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줄이려고 하시면 더 이익도 안 나고 더 어려워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0년에는 제가 가로에 해놨는데요. 서비스업은 3억 5천, 매출 3억 5천이 되면 성실신고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은 5억. 그러더니 어떤 제조업 대표님이 이거는 무조건 법인 하라는 말씀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법이 이렇게 정해진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 네, 2020년부터예요. 2020년부터 제조업 5억이면 성실신고. 내년에 많이 바꾸셔야 되겠네.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하시라고 9월부터 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소매 10억. 도소매 15억도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그쵸? 네, 그런데 도소매 10억부터 성실신고예요. 내년에는 무조건 진짜 다 법인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법인으로 어떻게 이제는 제도 준비하시고 하시느냐가 또 굉장히 큰 중요한 사항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 법인 전환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각종 절세 혜택들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표이사의 보수로 또 이렇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접대비 한 기업당 1년에 한 접대비 얼마 쓰시는지 혹시 아세요? 기본으로 2,400. 네, 2,400인데 저는 매출 100억인데도 1,100만 원밖에 접대비를 안 쓰시는 데를 봤어요. 그거는 대표님이 몰라서 못 쓰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장세무사가 그럼 얘기를 해주나요? 절대 얘기 안 해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연말에 보면 혹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법인세 신고 도우미 서비스라고 아세요?
네. 이거를 굉장히 저는 활용을 작년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대표님들도 전혀 모르세요. 근데 이제 홈택스 들어가면 법인세 신고 도우미 서비스라고 해서 업종별 이런 그 접대비 얼마 써야 되는지 또 다 이게 있거든요. 뭐 광고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다 이렇게 표준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한도에서 비교해서 쓰시면 굉장히 좀 좋아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도 거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올해는 좀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시고 해서 수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각종 세액공제가 있어요. 중소기업 특별 감면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는 법인의 각종 절세 혜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는 뭐 법인의 특화된 보험으로 경영인 정기보험에 100% 비용 처리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략적인 법인 운영도 되게 중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혹시 그 여러분들은 그 법인을 대표님이 운영하시는데 몇 개의 법인을 운영하시는 걸 보셨죠? 네. 한 몇 개 보셨어요? 우리 위원님은? 3개까지. 우리 이사님은? 보시고. 우리 여기 위원님은요? 저 2개. 2개. 네. 저는 대표님이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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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거 정리하느냐고 거의 이틀 걸렸는데 14개. 예. 근데 거기는 이제 그래서 각 기업 그 회사마다 재무이사님이 있으세요. 예. 그리고 각 자기 그 회계를 다 하세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잘 해놓으셨는데 그래도 그 재무이사님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하는 전략적인 거라든지 정보 출연자금 이런 것들은 또 인증받는 거 이런 것들은 거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또 할 수 있는 그런 틈새가 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법인 운용 요거 굉장히 또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익 실현이 법인은 되게 용이하죠. 그래서 대외 신용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익 실현할 때 보수, 상여 등 근로소득도 가져가실 수 있고 배당 등 지분의 대가 또 지분의 이동 양수도도 다 하실 수가 있고 증여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하실 수가 있고 또 개인 사업자가 없는 게 뭐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네, 배당도 없고 그리고 또 퇴직금이 없죠. 개인 사업자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분리과세가 될 수 있는 건데 법인은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또 그 2019년 그 저희가 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개정된 세법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3배수를 2배수로 바꾼다 개정되는 게 그게 나오는데 그래서 대표님들이 그래서 요번에 막 하실 수 있는 데는 중간정산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중간정산 내용이 2가지만 되죠.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우리 여기 위원님은? 퇴직금 종간정산? 네네. 2015년 부터 막혀서 네. 이제 2가지만 되는데 그 2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그게 뭐 주택구입한 그렇죠. 1년 동안 대표님이 집이 없어야 돼요. 집이 없고 이제 주택 자금으로 이제 중간정산 할 수 있을 수가 있고요. 또 2번째는 7개월? 6개월. 네. 3개월도 있고 6개월이 있는데 그 장기 요양하는 가족이 있어야 돼요. 위에 아래 이렇게 해서 옆에나 있어야 되는데 그 2가지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그런 게 어딨냐고 나는 집 있다고 그러고 다 건강하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지난달을 만난 대표님이 집이 없으신 거예요. 집을 다 정리를 하셔가서는 주식에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2년 동안 없으셨대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12월이 되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또 해드리기로 했어요. 네, 그랬을 때 굉장히 좋은 또 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개정 세법안이 나온 것도 좀 많이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팁이 개인 사업자는 거의 본인들 자가용을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법인은 리스차가 되게 많죠. 그 업무용 승용차의 그 송금 금액도 또 달라진 거 아시죠?
예, 1,000만 원까지 송금 처리가 됐는데 이제 내년 2020년부터는 1,500만 원. 예, 요 내용 대표님들이 제일 좋아하셨어요. 네.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너무 힘드셨다고. 그래서 1,500만 원까지 네, 송금산에 가능합니다. 비용 처리 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대표님들하고 했을 때 개인 사업보다는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게 대표님한테 훨씬 더 좋으시고,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자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 가문으로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실행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장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에는 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